Activate the Dark Trooper. 안녕하세요. 은하계 속 드로이드에 관해 탐구하는 스카이워커입니다. 수만 년 동안 우리와 함께한 드로이드. 하지만 그런 로봇들이 때로는 은하계를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은하계 최강 드로이드 탑10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요? Now, Your Highness, we will discuss the location of your hidden rebel base. ITO는 은하 제국이 만든 신문 드로이드입니다. 작은 구형의 부양 로봇으로 다양한 의료 기기를 갖췄지만 치료 목적이 아닌 고통과 생물학적 손상을 목적으로 개조됐습니다. 이 때문에 포로로부터 정보를 얻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네요. 이들은 음파와 전기 충격, 약물 주사기, 화학물질, 피부 절단, 관절 파괴 장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를 고문했는데요. 게다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판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저리 가라네요.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무장으로 공포스러운 평판을 가진 ITO는 많은 제국 장교가 오히려 이들을 경비 드로이드로 사용했고 제국 기지나 제한구역의 출입구에 배치해 침입자의 공포를 불러일으켜 피해를 막았습니다. ITO는 은하 제국이 주로 사용하여 분리파의 아비싱 의원과 그로구가 당할 뻔했고 크로스 헤어와 제다이, 케이넌 제러스, 헤라 신둘라, 그리고 레아 오르가나가 이 고문 기계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후 퍼스트 오더 역시 후속 모델인 IT-000을 사용했습니다. 미스터 본즈는 팩토이드 컴뱃 오토마타가 제조한 B1 배틀 드로이드의 개조 모델로 사디스트적인 살인 드로이드입니다. 미스터 본즈는 기존 B1의 스펙에 각종 동물의 뼈로 본인을 장식했고 E5 블래스터 소총과 팔 다리에는 바이브로 소드가 있습니다. 총밖에 못 쏘는 B1과 달리 그리버스의 스타일을 비롯한 다양한 무예를 학습했고 이런 프로그래밍으로 강한 개성을 가진 자아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태민 웩슬리와도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전투에서는 무자비하지만 그에게는 순정적이고 애정이 넘쳤다고 하네요. 거기에 유머스러운 모습과는 반대로 상당히 폭력적이고 상대를 공격해 신체를 자를 때는 노래를 부르는 광기의 모습을, 그리고 텐민에게 위협을 가한 자는 무참히 도륙했습니다. 이것도 갯모해인가? 신체 일부가 절단됐음에도 이를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본즈는 텐민 웩슬리로부터 개조되어 그의 경호 드로이드 및 친구로 지냈고 그와 함께 신공화국에 합류해 제국 잔당을 추적했습니다. ABY 4년 엔도 전투 후 레아 오르가나는 한솔로를 찾기 위해 본즈 일행을 고용했고 후에는 제국의 대제독 레이슬론을 뒤쫓기도 했는데요. 그의 마지막 행보는 자쿠 전투로 레이슬론과 웩슬리 가족과 함께 갈리우스 렉스의 자폭 계획을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끝까지 텐민을 지켰으나 반군의 오발 사격으로 미스터 본즈는 파괴됐습니다. 텐민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고 ABY 35년 엑소글 전투에서도 그의 프로그래밍 코드는 저항군과 함께했으며 텐민의 죽음 후 아내 카레쿠는 그와 본즈 그리고 블랙팬더를 추모했습니다. Congratulations. You are being rescued. Please do not resist. KX 시리즈 보안 드로이드, 줄여서 KX 드로이드는 아라키드 인더스트리가 제조한 보안 드로이드입니다. KX 드로이드는 기이하게 생긴 외형으로 운동선수와 같은 기동성을 갖췄고 엄청난 크기와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데요. 블래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내장형 통신 장치와 충전 포트, 그리고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스콤프 링크 팔이 있어 수작업이나 각종 문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전투 스펙은 고위 인사의 경우 제국시설 방어 등 다양한 임무로 이어졌습니다.
재미있게도 드로이드와의 전쟁을 끝낸 은하 제국은 전투용 드로이드의 개발을 법적으로 중단했지만 제조사 아라키드는 KX 드로이드를 전투 스펙이 뛰어난 보안 드로이드로 판매해 법적인 제재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다재다능한 이 로봇은 제국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C3PO와 같은 프로토콜 드로이드만큼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장을 잘못 이해해 고지고대로 명령으로 받아들였죠. No, no, no. No. No, you misunderstand. No, he meant watch. No, no, he means watch. KX 드로이드는 BBY 14년 카시아과 일럼, 뉘르 등에 배치되어 제다이 칼 캐스티스와 맞섰고 5년 후 코르산트에서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BBY 5년 니아모스 행성에서 카시안 안도르를 체포했으며 BBY 0년 K2SO는 반란군과 함께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훔쳤습니다. 1년 후 KX 드로이드는 천개 눈물의 밤 만달로리안 대숙청에 참여했고 아프라 박사를 체포했으며 두 KX 모델이 드로이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은하 제국의 패망 후 신공화국은 KX 드로이드를 보안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What the? DX 시리즈 드로이드 코만도, 흔히 코만도 드로이드로 불리는 이 로봇은 팩토이드 컴뱃 오토마타와 분리연합군이 제조해 흡사 검은색 B1 배틀 드로이드처럼 보이지만 B1보다 복잡하고 고난도 임무를 수행한 엘리트 드로이드입니다. 코만도 드로이드는 강화 티타늄 재질로 레이저 공격에 일정 수준의 내구성을 갖췄고 기본적으로 E5 블래스터 소총을 사용하며 이 외에도 바이브로 소드와 스턴 바톤, 전기 스태프, 저격 소총과 미사일 발사기 등 다양한 무장이 가능합니다. 적진으로 침투 및 후방 공격을 위해 설계됐지만 고위 관리의 경우나 다른 이로 변장해 잠입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무자비하고 치명적인 데다 적응력까지 뛰어나 전투의 흐름을 바꿀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민첩하고 아크로바틱한 움직임으로 제다이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고 일부 베테랑 클론 병사들과도 호각을 다뤘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민첩하냐면 블래스터 사격을 피합니다. 역시 구루기는 무적 판정이죠. 또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손상을 입어도 전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만도 드로이드는 변장 임무에 아직 미숙했고 B1보다 높은 지능을 갖췄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만도 드로이드는 클론 전쟁기에 활약해 리시 위성의 공화국 전초 기지를 점령했고 이후 라일로스와 다소미르, 롤라사유, 링고 빈다 전투 등에서 활약했으며 살로카미에선 렉스 데비를 저격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BX 드로이드의 진가를 알아본 은하 제국의 다스베이더와 일부 장교들, 트리플 제로와 BT1, 밀수업자와 크르산탄, 테크 마스터 등이 여전히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ND5는 KBS와 함께 넌직스는 저항군의 스파이 드로이드로 활약했습니다. 0000, 흔히 트리플 제로로 불리는 이 로봇은 사이버 갤럭티카가 제조한 고문용 프로토콜 드로이드고 그의 파트너 BT1은 타킨 이니셔티브가 만든 살인용 로봇입니다. 트리플 제로는 본래 C3PO와 같은 프로토콜 드로이드였지만 개조를 통해 고문과 살인을 즐기는 사디스트 암살 드로이드로 변했습니다. 네열셋시와 팔에는 독주사기, 전기 충격기와 양성자 폭탄 등 IG 암살 드로이드 못지않은 무장을 했고 살인과 파괴를 즐기며 드로이드 봉기를 꿈꾼다고 하네요. 지루한 상황을 끔찍하게 여겨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진짜 조별과제 최악의 조언일 것 같네요. BT1은 은하 제국이 만든 암살 드로이드로 로켓 추진기와 블래스터 소총, 화염 방사기, 미사일 발사기, 그리고 탄약 제조 등 그냥 살아있는 무기고 그 자체며 탐사용 드론과 근접용 전기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플 제로와 BT1은 R2D2와 C3PO처럼 단짝이었고 한쪽이 고문과 살인을 하면 다른 한쪽은 강력한 무기로서 전장을 초토화했죠. 트리플 제로와 BT1은 아프라 박사와 함께 은하계를 떠돌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고 범죄 조직 선툴 프라이드를 장악하는가 하면 제국과도 마찰을 빚는 등 정말 다양한 활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R2D2가 이들을 구해 D 스쿼드에 합류시켰고
트리플 제로와 BT1은 D 스쿼드와 함께 스커지를 파괴하며 은하계를 구하는 데 일조합니다. Master, destroyers! Shield generators! 드로이데카, 일명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로 불리는 이 살인병기는 콜라4 행성의 콜리코이드 제작소가 만들어 치명적인 학살자로서 적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드로이데카는 브론지움 재질의 장갑을 갖췄고 두문의 쌍열 블래스터포와 방어막으로 상대의 공격은 차단하고 본인의 공격은 쏟아냅니다. 완전 이기적이네요. 또 이동할 때는 몸체를 말아 최대 시속 75km로 굴러 전장에 빠르게 투입됐습니다. 초기 모델은 중앙제어 컴퓨터의 통제를 받아 움직였지만 나부 전투에서 패배 요인 중 하나로 꼽히자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분리연합의 드로이드 대군에서 기본인 B1 배틀 드로이드보다 200배 비싸지만 높은 값어치를 하는 강력하고 치명적인 성능으로 전장에 자주 배치됐습니다. 강력한 살인병기임에도 불구하고 드로이데카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느린 물체의 방어막 침입과 후방 공격, EMP 공격 및 폭발물, 그리고 강력한 충격에 취약했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장의 지배자로서 분리파는 꾸준히 이들을 사용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2년 전, 무역연합은 나부 전투에서 건간 대군에 맞서 드로이데카를 투입했고 이후 클론 전쟁기에는 크리스토프 시스와 라엘로스, 2차 지오노시스 전투, 온데론 내전과 우타파우 전투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전쟁 후 은하 제국은 분리연합군의 잔재를 모두 폐기했고 일부 모델만이 밀수업자들에 의해 불법 개조되어 사용됐습니다. You have something that belongs to me. IG-100 마그나가드, 줄여서 마그나가드라 불린 이 병기는 홀로한 메카닉스가 만들어 고위 지휘관을 경호하고 특수 임무나 암살 등 고난도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마그나가드는 단단한 듀라늄으로 제작되어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신체 일부가 잘려도 싸울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전기 스태프를 사용해 적들에게 고통을 선사했고 전기 채찍이나 미사일 발사기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두크로부터 제다이의 무예를 배운 그리버스는 그 지식을 마그나가드에게 전수했고 이들은 각종 훈련을 통해 제다이와도 견줄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들은 그리버스에게 높은 충성심을 보이며 놀라운 공격성을 띄었고 주로 두세 대씩 팀을 이루어 적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심어줬습니다. 마그나가드는 BBY-33년 그라쿠스 자이박티 팅기더 허세의 경호 드로이드로 사용됐고 BBY-22년 타투인 행성에서 아소카 타노를 압도했으며 바세크의 세 번째 달에 있는 그리버스의 요새에서 제다이 마스터 키피스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제다이 마스터 이스코스, 제다이 기사 아나킨 스카이워커 등을 제압했고 나부와 코로산트, 우타파우에서 활약했습니다. 클론 전쟁 종전 후에는 공식적으로 분리파의 모든 전투 드로이드가 폐기됐지만 일부 모델은 밀수업자와 약탈자들, 그리고 범죄 조직에 의해 사용됐습니다. Bondsman Guild protocol waiver compels you to immediately produce said asset. IG 암살 드로이드는 홀로완 연구소에서 제조한 여러 모델 중 가장 치명적인 로봇입니다. IG는 크롬 재질의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레이저 포탑의 공격에도 버티고 용암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미쳐버린 내구성을 선보였고요. 각종 블래스터 소총과 독침, 화염 방사기, 플라즈마 커터와 자폭용 폭탄까지 다양한 무기로 적들을 학살했습니다. IG는 머리에 장착된 고급 센서, 적외선과 음파 센서 등을 통해 360도 시야를 확보했고 몸통을 회전해 그에 맞는 다각도 정밀 사격을 했는데요. 이는 때를 가리지 않고 스피더 바이크를 모는 중에도 완벽한 균형 감각으로 상대를 처리했습니다. 진짜 미쳤다. 클론 전쟁 당시 홀로완 연구소는 은행 조합을 위해 IG 랜서 드로이드를 제조했고
IG-100 마그나가드와 함께 분리파의 중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분리파가 패배하고 연구소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요. 그렇게 IG-RM 보디가드 및 집행 드로이드가 탄생했고 마지막 모델인 IG-AT-8의 5모델은 되려 본인을 탄생시킨 연구소를 파괴했습니다. 그 중에서 IG-88B는 은하 제국기에 활동한 현상금 사냥꾼으로 여러 사건을 맡아 악명을 떨쳤고 한솔로를 추격하는 다스베이더에게 뽑힌 6인의 사냥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비록 보바펫과의 결투 끝에 파괴됐지만 이후에 꾸준히 활동해 베이더와 크림슨 던을 사냥했고 데스스타2의 소프트웨어를 침투하려고도 했는데요. 이후 88B는 ABY-34년 밀레니엄 팔콘호를 추격하기도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추격하네요. 또 다른 모델인 IG-11 역시 뛰어난 현상금 사냥꾼으로 ABY-9년 알발라 7 행성에서 만달로리안 딘 자린과 함께 닉토 용병 집단을 소탕했지만 그로그를 죽이려고 하자 만도에게 머리가 뚫리고 마는데요. 이후 쿠일이 그를 간호용으로 재프로그래밍해 만도 일행을 도와주고 스스로를 희생해 제국 잔당의 스톰트루퍼 부대를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네바로의 영웅으로 등극한 IG-11은 잠시 그로그의 유모차로 활약하고 끝내 네바로의 보안관으로서 본래 암살 드로이드인 그는 시민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3세대) 다크트루퍼, 줄여서 다크트루퍼는 은하 제국이 만든 엘리트 전투 드로이드입니다. 다크트루퍼는 본래 인간이 착용할 갑옷으로 제작됐지만 이는 적합하지 않았고 결국 3세대는 드로이드로 블래스터와 화염 공격 등에서 저항력이 있는 갑옷과 재질로 개발됐습니다. 블래스터 소총을 기본으로 정밀 사격이 가능했으며 방폭문을 부수고 뛰어난 무술과 만달로리안을 제압할 정도의 괴력을 소유했는데요. 또 발에는 로켓 추진기가 있어 엄청난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기적인 성능에도 목 부분이 약점이고 숙련된 제다이 앞에선 그저 고철 덩어리였는데요. 상시 활동하기에도 에너지 소모가 심해 평소에는 냉동 상태로 보관됐으며 전장에 배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3세대 다크트루퍼는 프리크 금속의 갑옷을 착용해 광선검을 포함한 레이저 무기에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고 때때로 이족 보행 전차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클론 병사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드로이드의 회복력과 화력에 결합시킨 창조물로 대형 돌격포와 유도미사일 발사대, 파편과 충격을 비롯한 갖가지 종류의 수류탄들, 손목에 장착된 쌍열 블래스터포를 통해 적들을 괴멸했습니다. 하지만 카일 카탄의 활약으로 다크트루퍼 공장이 모조리 파괴됐고 이 프로젝트는 빛을 보기 전에 조기 종료됐다고 합니다. 다크트루퍼는 ABY-9년 모프 기디언의 지휘하에 제작되어 타이손 행성에서 그로고를 납치했고 만달로리안 딘 자린과 그의 일행을 위협했지만 제다이 마스터 루크 스카이워커의 등장으로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 후 신공화국으로부터 탈출한 모프 기디언은 만달로어 행성에서 베스카 금속을 활용해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4세대 다크트루퍼 갑옷을 제작했는데요. 하지만 결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부 제국 기지와 함께 소멸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Whoever finds them will be unstoppable. Declaration. Assassination protocols active. Greetings, Master. 체르카 기업이 제조한 암살 및 프로토콜 드로이드 HK 암살 드로이드입니다. 헌터 킬러는 암살 드로이드로 설계된 만큼 은밀한 작전이나 전장 모두에서 위험한 상대였습니다. 그는 블래스터 소총과 화염 방사기, 유탄 발사기, 수류탄과 음파 공격, 클러스터 로켓과 플라즈마 폭탄, 독가스와 지뢰 등 다양한 무기를 다루는 데 능숙했고 제다이를 사냥하기 위한 각종 기술을 갖췄습니다.
이 외에도 기계공학과 폭파, 해킹 등의 뛰어난 모습을 보였으며 프로토콜 드로이드로서 번역과 음성 변조도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번역 기능은 터스캔과 자와 등 6,000개 이상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었는데요. 완전 사기네요. 헌터킬러 드로이드 중 저명한 HK-47은 인간 혐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죽음과 파괴를 즐겼으며 주변인은 신경 쓰지 않는 사이코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무차별 사력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을 유기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겼는데요. 그래도 주인인 다스 레반을 존경했고 때때로 눈치 없이 너무 열정적으로 행동해 그를 불편하게 했지만 뛰어난 저격 및 암살 실력을 가진 HK-47은 레반과 함께 은하계를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HK 암살 드로이드는 야빈 전투로부터 약 4000년 전 체르카 기업은 프로토타입 HK-1을 제조했지만 이는 코르산트의 대드로이드 혁명을 야기했고 결국 모두 폐기됩니다. 이후 HK-24 모델이 나오고 시장 수요가 부족해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다스 레반이 만달로리안 전쟁 직후 24 모델을 기반으로 HK-47을 제작합니다. 더욱 향상된 실력으로 수많은 제다이를 제거했고 높은 자율성과 적응력으로 악명 높은 암살자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후 여러 모델이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미쳤고 클론 전쟁기에 분리연합군이 사용했지만 과거의 명성과는 반대로 더 열화된 모습으로 탄생했으며 기존의 B1 모델보다 조금 우수한 성과를 띄었습니다. ABY 9년 헌터킬러 시리즈의 최신 모델인 HK-87 암살 드로이드는 제다이와 견줄 실력을 갖췄고 뛰어난 민첩성과 파쿠르 실력으로 과거의 명성을 조금이나마 살렸습니다. 이들은 모건 엘스베스의 지휘하에 아소카 타노와 딘 자린을 공격했고 이후 스론의 추종자들은 그들을 방해하는 아소카 일행을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워즈 속 최강 드로이드 탑10을 해봤습니다. 현실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매력의 드로이드를 볼 수 있었고 앞으로 강력한 드로이드 빌런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로봇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원조 파괴자 드로이데카? 디자인과 공격력만큼은 압도적이었던 다크트루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스카이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